회복 탄력성이 길러지는 필요 조건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오늘은 제 교직 생활 중에 있었던 일 중에서 우리 부모님들께 꼭 전하고 싶은 일화를 함께 나눌까 해요. 제가 6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던 어느 해였고 한 11월쯤 되는 초겨울이었어요. 제가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편이어서 그날도 조금 학교에 일찍 도착했는데 교실로 전화 한 통이 오는 거예요. 아침 8시가 안 되었을 때였어요. 전화하신 분은 학교 당직을 서시던 지킴이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 빨리 내려와 주세요. 학생 한 명 아니 2명이 여기 왔는데, 그래서 급하게 중앙연관으로 달려나가 보니까 한 아이가 맨발에 슬리퍼만 신고 점퍼 하나 걸치지 않은 채 털털털 떨고 있는 거예요. 저희 반에 민우라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민우 곁에는 오빠 손을 꼭 잡고 있는 6살짜리 민우 여동생이 있었어요. 민우는 그날 책가방도 안 메고 꼭 써야 되는 안경도 없이 등교 시간이 되기도 전에 학교로 온 거였어요. 그것도 동생을 데리고요. 그날 민우가 동생 손을 잡고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은 추위가 아닌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저는 민우의 5, 6학년 담임이었어요. 5학년 때 처음 만난 민우는 교실에서 목소리를 듣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조용한 아이였고 또 항상 긴장돼 보였어요. 또 지나치게 예의가 발랐고요. 수업 시간에는 좀 집중을 넘어서 항상 경직돼 있었어요. 친구들을 대할 때도 뭔가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대하니까 저도 그렇지만 친구들도 굉장히 좀 불편했겠죠. 저는 민우가 그런 긴장을 좀 풀도록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요. 6학년 올라갈 때쯤 되니까 그제서야 조금 친구들과 좀 스스럼 없이 지내고 저에게 농담도 하며 학교 생활을 좀 즐겁게 하기 시작했어요. 6학년 때는 저의 권유로 방송반 활동도 하고 또 학교 각종 행사에 참여도 많이 하면서 적극적인 아이로 변했는데요. 또 친구들의 추천으로 모범 어린이로 선정이 되어서 교육감 표창까지 받게 되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예쁜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수년간 가정폭력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알게 된 거예요. 그날도 술에 취한 아버지께 밤새 맞다가 아버지가 잠시 잠든 틈을 타서 어린 여동생을 데리고 도망쳐 나온 곳이 학교였던 거예요. 저는 민우의 그 상황에 가슴이 미어졌는데요. 제가 그리고 그 사실에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것에 굉장히 큰 자책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민우랑 그 어린 여동생은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먼 지역에 사는 친척 집으로 그날 바로 가게 되었어요. 제가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했던 그 민우와의 만남은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10년이 훨씬 지나서 반가운 메일 한 통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학생이 된 민우였어요. 민우는 초등학교 시절에 받았던 선생님과 친구들의 그 칭찬과 믿음 덕분에 그 시절의 상처를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그렇게 전하면서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졌다고 해요. 가정폭력으로 받은 몸과 마음의 상처를 그렇게 치유했던 거예요. 지금은 어머니랑 함께 지내면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우가 그 어린 시절의 아픔을 딛고 잘 성장할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에 있었을까요? 바로 회복 탄력성에 있어요. 회복 탄력성이 길러지는 필요 조건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바로 실패 경험이에요. 그런데 사실 아이들에게는 성공 경험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특히 긍정성, 자율성, 근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 성공 경험이 굉장한 양분이 되거든요. 그 성공했던 경험들이 누적되어야 근성이 길러지고 다음 목표를 세울 원동력이 되며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공 경험 못지않게 진짜 중요한 게 실패 경험이에요. 회복 탄력성, 실패를 이겨내는 힘이죠. 그런데 이겨낼 역경, 실패, 고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애가 실패하면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그렇잖아요.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조금만 더 견디고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역경, 그런 실패여야 해요. 넘지 못할 산이면 그냥 폭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친 선행학습은 넘지 못할 산, 그런 너무 큰 실패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실패를 하면 시간이 약이 될까요?
누구나 실패나 역경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이 시간과 함께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라고 방치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회복 탄력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 저절로 실패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청춘이야 이러면서 내버려둬도 된다는 생각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기쁨과 즐거움 그 사이에 크고 작은 스트레스들로 메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의 세계에도요, 하고 싶은 일을 막 해서 즐거움을 느낄 때보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될 때도 많고요. 그로 인해서 받는 여러 스트레스들도 있어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높고 특히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다고 해요. 그중 청소년들의 비중은 OECD 국가의 청소년 자살률에 비해서 한 1.4배 그 정도 높은 수준이고요. 이런 극단적 상황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불확실한 미래, 성적에 대한 압박, 교우 관계, 가정 불화 이런 다양한 내부적, 외부적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의 두 번째 필요 조건은 쉼이에요. 아이들에게도 실패라는 스트레스 상황 안에서 몸과 마음이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쉼이 필요해요. 우리 어른이든 또 아이든 그 실패 뒤에는 충분히 충전할 수 있도록 잠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 여러 가지 실패로 인해서 뒤처졌다고 생각을 해서 재촉하면 안 돼요. 멍 때리면서 쉬는 것도 하루 이틀쯤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좀 기다려주는 여유가 필요해요. 다른 집 애들 다 결승점을 향해서 막 뛰고 있는데 우리 애만 뒤처지고 있다고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쉴 때는 운동이나 취미생활, 친구들이랑 노는 거, 독서 이런 것들 권해볼 수도 있고요. 가족들과 나들이나 여행 가는 것도 괜찮죠. 이런 쉼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조금 더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좀 쉬어가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어떤 상황에도 아이를 믿어주는 그런 든든한 부모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민우에게는 믿어주는 부모 대신 폭력적인 아버지가 계셨잖아요. 사실 든든한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결핍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민우 반듯하게 자랐죠. 그건 민우가 힘들었던 그 시기에 부모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 무조건적인 믿음을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대신 받았던 거예요. 결핍을 채워줄 누군가가 존재했던 거예요. 당연히 그 이후에는 민우 어머니가 든든하게 지켜주셨을 거고요. 또 옛날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학교 성적도 엉망이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어느 날 아이가 성적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성적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학생은 장차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된다. 이걸 본 엄마는 풀 죽어 있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들아, 실망하지 마라. 너는 남과 다른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단다. 남과 같아서야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니? 우리가 잘 아는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일화예요. 끔찍한 성적표에 왜 이것밖에 못하니? 이런 잔소리를 하는 대신 아이의 남다름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부모가 아인슈타인 곁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존재했던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감성적으로는 약간 어렵죠. 성적표가 이게 뭐야? 이런 말이 목구멍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막 길잡이가 되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부모보다 그저 버팀목이 되어주는 부모가 훨씬 더 든든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아이가 자신의 버팀목을 다른 곳에 가서 찾기보다 우리 가족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